오늘의 주제는 한의원에 가면 합의를 안 해주겠다 라고 협박하는 보험사의 사례예요. 제목만으로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상상이 되나요? 가해자가 갑자기 날 때렸어. 그래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 근데 그 가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뭐 이렇게 비싼 치료를 받았냐고 합의를 안 해준대. 뭐 마사지샵 같은 데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병원, 한의원, 치과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말이죠. 아니, 피해자가 합의를 못 해주겠다고 소리치는 건 뭐 납득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못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몇 번 반복해 말하지만 요즘은 보험사 담당자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저도 그쪽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불과 10년 전, 아니 5, 6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양아치라는 표현보다 더 적합한 단어를 찾기 힘들 수준의 그런 인간들이 보험사 담당자들로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얼마 전 한의사들끼리 카톡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3명의 대화인데 2가지 상황이 섞여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완전히 이거 하나로 다 이해할 순 없으니까 천천히 봐야 돼요. 한 명은 대전의 어떤 한의사고, 노란색은 저고, 아산 한의사는 무슨 대의원인가 뭔가 해서 좀 더 다양한 상황을 많이 지켜봤던 원장이에요. 우선 대전 한의사가 열받아서 대화를 시작해요. 택시 공제조합 담당자가 교통사고 환자분에게 한의원에 가면 치료비 많이 나오니까 합의금을 안 주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양방병원처럼 좀 저렴한 물리치료와 진통제 처방만 받고 있어야 합의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헛소리라고 알려드리라고 하고 말았어요. 정말로 헛소리니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건 뭐 논할 가치가 없는 얘기예요. 보험사 담당자도 뭐 이게 뭐 되거나 말거나 혹시 속아줄지도 모르니까 던지고 보는 거죠. 혹시 알아요? 별로 안 아픈 사람이면 정말로 합의금을 못 받을까봐 물리치료만 받고 진통제 처방만 받으면서 그냥 치료받는 신용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렴하게. 뭐 그 정도에 속아주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합의금 몇 푼 던져주면 바로 합의해 줄 테고 일종의 피해자 능력 테스트랄까 뭐 혹은 나이롱 환자 감별 테스트랄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욕 좀 먹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치료비가 어쩌고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일 때는 그냥 헛소리니까 무시하고 치료받다가 나중에 결국은 합의하자고 졸라댈 테니까 그때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열혈 아산 원장이 껴들어요. 저런 거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저런 거는 민원을 넣어야 된다. 그것도 피해자나 아니면은 개인 한의사가 아니라 그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하냐면 택시공제조합 소속은 국토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질 보험사 담당자가 있으니까 조치해달라 라고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산에서만 거의 한 20년 동안 한 원장인데 협회 일을 좀 오랫동안 해온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나 봐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천안 지역 사례를 알려주는데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을 때에는 툭 하면은 보험사랑 쌈질을 했어요. 민원도 뭐 한두 번 넣어본 게 아니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진료 다 끝나고 직원들 퇴근시키고 혼자 남아서 인터넷으로 민원은 꼬박꼬박 넣고서 퇴근했으니까. 그럼 대개는 다음날 사과 전화도 오고 팀장급 되는 사람이 전화를 하기도 해요. 근데 임원이 찾아오진 않아요. 대기업 금융회사 임원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일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직접 찾아오긴 해요. 대개는 사고친 담당자 그 직원 수준이죠. 물론 뭐 민원 취하해달라고 오는 거긴 한데 전 한 번도 취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신입들이 장난치다가 민원을 먹으면 팀장급에서 그냥 포기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놈 사과해봐야 소용없더라. 좀 봐가면서 사기치자 우리.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임원이 찾아왔다는 건 좀 와전된 것 같고 설마 임원이 왜 찾아와? 하지만 뭔가 담당자나 그 부서에 징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담당자 한 명만 징계를 받는 거면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항상 나중에는 팀장이 사과 전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사기쳤을 때 징계가 있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하긴 뭐 사기치고 협박하다 걸렸으면 뭔가 징계가 있어야지 그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있어요. 금감원의 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산 원장이 얘기했던 그 사례는 삼성화재나 뭐 DB나 현대나 뭐 이런 메이저급 보험사란 얘기예요. 근데 저 앞에 대전 원장은 택시 공제라고 했잖아요. 택시 공제는 좀 달라요. 우선 택시 공제는 경험상 민원을 그렇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되게 전화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한마디 툭 던지고 끊는 걸 봐서는 징계 수위가 다른 보험사보다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택시공제회에서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 안 준다 뭐 이딴 소리를 하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 동네는 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일단 헛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물론 그냥 넘어가 줄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럼 금감원이 아니라 국토부에 민원 넣으면 돼요. 택시공제회 문제를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짤막한 회신이 오고 말아요. 부서가 완전히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신호등이 고장났다 이런 민원을 국방부에 넣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부서가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어야 되는 택시공제회의 문제를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문의하신 거는 국토부에 다시 민원을 넣으시는 게 알맞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친절한 답변이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필요하면 일반 보험사는 금감원이 왔지만 땡땡 공제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국토부 소속이니까 그쪽에다가 문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료비가 비싸진다고 해가지고 합의금을 준다 안 준다 뭐 이딴 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보험사가 가해자니까.